그리고 융자 신청 결격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 신용평가 회사의 평가 등급 BB 이상인 기업, 즉 개인으로 봤을 때 한 6, 7등급 이상인 기업은 결격 사유다라는 거죠. 즉 개인 대표자 같은 경우에도 한 6, 7등급 이내여야지 이렇게 대출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혀 다를 바가 없고요. 안녕하세요. 창업 멘탈 코치입니다. 오늘도 돈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기창업자금, 예비창업자금, 돈 자금에 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의 제목은 경영지도사가 알려주는 사업자 대출 따라잡기를 Q&A 형태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소상공인 분들이나 중소기업 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일 것 같고요. 그리고 예비 창업자건, 초기 창업자건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기승전결, 결론이 뭐죠? 결론은 돈이죠, 돈. 사람 몸에 피가 돌지 않으면 사람은 죽지 않습니까? 기업에서 피가 뭔가요? 기업에서 피는 캐시, 현금, 돈입니다, 돈. 그래서 우리는 대출 이전에 그 정책 자금에 대해서 우리는 구조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 줄기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 융자 자금, 대출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출연 자금이죠, 출연 자금. 물론 이제 VC라든지 아니면 엔젤 투자라든지 IPO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다 차치를 하고요. 이 두 가지 큰 줄기에서 저는 오늘 이 융자 자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징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은데, 저는 융자 자금에 대해서 오늘 그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부분이 이제 큰 줄기입니다. 큰 줄기. 물론 이제 이것 말고도 더 있습니다만, 보시는 내용이 아마 큰 줄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미소금융재단 같은 경우에는 영세 자영업자, 서민금융에서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자영업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지역, 서울 및 이제 경기신용보증재단, 다양한 이제 지역별 보증재단이 있는데, 이 부분은 소상공인, 창업기업을 보증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깊게 관여하고 있고, 그리고 신보, 신용보증기금은 전업종의 중소기업을 보증하고 있다. 그리고 기보, 기술보증기금은 기술 및 벤처기업, 이제 기술 기반, R&D 기반의 기업을 이제 보증을 하는 부분에서 관여하고 있고, 그리고 중진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도 이제 순수 제조업이라든지 지식형 사업, 그리고 초기 시설 자금이 많이 투입되는 이러한 기업의 사업자 대출에 관여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제 신용보증재단이나 이제 신보, 기보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보증이죠, 보증. 보증이 뭔가요?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담보를 제공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보증이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기술평가라든지 아주 디테일한, 아주 정량적, 정성적 지표에 그 평가 지표가 있습니다. 관리 지표가 있기 때문에 그 관리 지표에 의해서 대출을 보증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먼저 크게 두 가지 줄기에서 질문을 받는 내용이 대부분 정부 지원 사업, 자금, 대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질문을 받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각 공단 또는 재단의 이제 FAQ에서 제가 일부 가져온 내용과 그게 출처가 되죠. 출처고요. 그리고 저의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제가 남겨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어서 죄송하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미소금융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소금융사업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미소금융사업은 제도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분들 대상으로 해서 창업자금이죠. 운용자금 등을 무담보, 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서민금융제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액대출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원 조건 어떻게 되느냐, 개인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자. 이게 왜 7등급이냐면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등급 이후로 넘어가면 어떻죠?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개인 신용에 대한 거래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소금융제도도 개인 신용관리가 필요한 거죠. 신용이 어느 정도 보통 이상이 되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게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미소금융제도에서도 개인 신용 관리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자, 그리고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즉 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창업자금, 운영자금 이런 자금을 지원해주겠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소금융제도가 그 대출 먹이사슬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하위에 있는, 가장 하위에 있는 것이라고 보셔도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미소금융을 이용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받아야 하나라는 질문인데 창업 임차자금은 반드시 컨설팅을 받으셔야 하고요. 그리고 운영자금, 시설 개선 자금은 일정 금액 이상의 경우 컨설팅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뭐 다른 사업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 실제 경영 지도사 동기분이 미소금융제도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가끔 저도 뭐 술도 먹고 얼굴도 보고 하는데 이제 뭐 일 얘기는 거의 안 합니다만 가끔가다 일 얘기하는데 뭐 이런 이제 미소금융 제도라든지 이제 뭐 자기가 컨설턴트로서 경험했던 부분도 일부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들은 바도 있고 한데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컨설팅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출 가능 금액은 소액 대출이기 때문에 대출 이자는 연 한 4.5%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창업 자금은 최고 7천만 원, 운영 자금은 최고 2천만 원, 시설 개선 자금은 최고 2천만 원. 실제적으로 이제 다양한 상황을 파악해서 이제 대출 가능 금액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풀로는 좀 힘드실 것 같고요. 그래서 다양한 개인의 이제 신용 상태라든지 아니면 뭐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맥시멈 풀로 받을 수 있는 게 이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용보증재단으로 가겠습니다. 이건 지역신용보증재단인데 앞에 서울을 붙인 부분은 뭐 경기, 부산 다양한 신용보증재단이 있기 때문에 서울을 제가 그냥 대표적인 소개에 올린 거고요. 지원 대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신용은 있으나 즉 신용이 좋아야 되는 거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6 또는 7등급 이하여야 되고요. 이상이 되면 힘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도 이제 신용 등급이 나뉘지 않습니까? 기업도 어느 정도 이상의 신용 등급이 되셔야지 이렇게 지원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용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 융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이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기업의 신용도, 사업 전망, 경영 성과 등을 공정하게 평가해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이게 중요하죠.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 보증을 해준다라는 거죠. 내가 뭐 힘들다, 어렵다라고 해서 보증해주는 게 아니고 결국 이 돈을 지원해주는 기관에서는 철저하게 냉혈안입니다. 냉혈안. 그게 무엇인가 하면 철저하게 돈 냄새가 났을 때 그래서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겠다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에 대해서 보증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뭐 힘들다고 어렵다고 절대로 보증해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보증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증 신청 금액은 한 5천만 원 정도 이하이고 창업 후 6개월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보증 한도는 대표 신용도 아주 중요합니다. 신용도 그리고 영업 현황, 매출액 아주 중요하죠. 매출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산 및 부채 현황, 뭐 부채 비율, 뭐 건전성 비율 다 체크합니다. 등을 종합평가해서 결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연대보증 필요한가? 연대보증은 필요하지가 않죠. 그리고 창업자도 보증을 받을 수 있나라는 질문인데 창업보증자금은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내인 서울신용보증재단이기 때문에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또는 예비 창업자이면 신청 가능하다. 그리고 창업보증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단 또는 유관기관의 창업교육을 이수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사업장이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창업자가 아닌 만약에 1년 이내이건 아니면 예비창업자이건 예비창업자한테 뭔가 이 보증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아무 이제 그 사업에 대한 증거물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기관에서는 보통 무엇을 시키냐면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 특정 시간 이상을 교육을 이수를 하셔야 되고 이수를 하셔야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 자격 조건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신부는 사업자 등록을 내기 전인데 지원을 받을 수 있나라는 질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수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에 대한 창업 전 사전 평가를 통해 보증 확약서를 발급을 해서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는 보증으로서 운전자금 및 시설 자금을 합해서 최고 10억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최고 10억 원은 이론상으로 10억 원이기 때문에 10억 원까지 풀로 이제 보증받는 사람은 아주 극히 미비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의 신용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창업하고자 하는 아이템의 다양한 시장 평가라든지 기술 평가라든지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서 최고점을 받았을 때 이 정도까지 보증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린 대로 신부에서 운영하는 창업교육, 경영 컨설팅을 우선적으로 예비 창업자들에게 지원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부나 기부나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 기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정량적인 지표, 즉 예를 들어서 매출이라든지 이익이라든지 뭔가
그 이제 정량적 지표에 대해서 1년이건 2년이건 그 지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면 되는데, 예비 창업자이거나 아니면 뭐 1년 이내 이제 그러신 분들은 뭔가 정량적 지표로만 판단하기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뭔가 이런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연결고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좀 한 가지 질문사항인데, 이제 비디오 가게를 창업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보증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질문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기부는 신청기업의 기술력, 사업성,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정 보증 금액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은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하는 신기술 사업자에 대해서 우선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기술 사업자 이외의 기업에 대해서는 일반 보증을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 개선을 위한 자금 지원을 위해서는 각 지역별 신용보증재단, 앞서 말씀드렸던 신용보증재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고, 신용보증재단을 만약에 또 활용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 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든지 아니면 완전 그 밑단계에 있는 미소금융재단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남기고 있고요. 자, 기보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출 실적이 없는 예비 창업자, 창업 초기 기업이 기술평가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냐라고 물어본 질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출이 없는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초기 기업도 기술평가 보증 신청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기술평가 보증은 신청 기술의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 등을 종합평가해서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자금 및 운전자금, 그리고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마지막 중진공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인데,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도 자금 신청이 가능한지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Q&A 중에 계속 질문에 제가 예비 창업자, 초기 창업자에 대한 제가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개인적으로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기창업자들은 대충 아세요. 한 3년 정도 넘어가시면 이미 희노애락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런 창업 예비 창업자 1년 미만 또는 스타트업 이런 분들이 자금에 대한 좀 질문사항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지금 영상을 남기고 있는데, 자,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보시죠. 예비 창업자도 자금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단 창업을 준비 중인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 부분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가시면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담보 없이 신용으로만 대출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인데, 최종 지원, 즉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타당성 평가 결과 중진공에서 정한 일정 등급 이상, 신용대출 가능한 등급 이상이 되셔야 되고요. 신용으로만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진공 같은 경우에는 직접 대출과 간접 대출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세금을 통해서 이제 직접 대출도 이제 실행을 하는 거죠. 즉 금융권의 역할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금액이긴 하지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도 그렇게 일부분 직접 대출에 관여를 하고도 있습니다. 물론 소상공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직원 수에 상관없이 사업자는 누구나 중진공 자금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인데, 중진공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에 한하여 지원을 하고 있고, 특히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소상공인에 해당할 경우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기준은 제조업, 광업, 운수업,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즉 구임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기타 업종, 우리 도소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도소매업 등 같은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은 소상공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영업자들이 이제 소상공인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출 지원 한도는 어떻게 되냐면, 정책자금은 융자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즉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상의 정책자금 잔액 기준으로, 잔액 기준입니다. 50억 원 또는 매출액의 한 150% 정도를 대출 지원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정책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소진이 비교적 빨리 됩니다. 왜냐하면 자금에 대한 화두나 이슈가 워낙 크다 보니 대부분 좀 빨리 소진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공고가 떴을 때 미리 확인을 하고 신청을 하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소재 기업은 60억 원 한도, 그리고 융자 신청 결격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 신용평가회사의 평가 등급 BB 이상인 기업, 즉 개인으로 봤을 때 한 6, 7등급 이상인 기업은 결격 사유다라는 거죠. 즉 개인 대표자 같은 경우에도 한 6, 7등급 이내여야지 이렇게 대출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혀 다를 바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하지만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상장 기업도 해당 사항이 없고, 그리고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도 해당 사항이 없고, 그리고 융자 공고상에 정한 업종별 융자 제한 부채 비율이 있습니다. 그 부채 비율을 초과하는 기업도 융자 신청 결격 사유다라고 보시면 돼요.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 보면 업종별 부채 비율에 대한 기준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업종인 경우에 250% 이상이면 적정 부채 비율을 초과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융자 신청 결격 사유가 된다라고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준 거죠. 왜냐하면 이런 이제 대출을 판단하는 이 기관 입장에서도 부채 비율은 가장 민감한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매출이라든지 단기 순이익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정량적 지표가 있겠습니다만, 이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채 비율에 따라서 보증이라든지 직접 대출에 대한 금액을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특허 출원 중인데 개발 기술 사업화 자금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출원 중인 상태라면 신청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특허 등록이 완료되어야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용신원 역시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융자자금에 대한 제가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융자자금에 대한 부분이 아까 보셨던 그런 재단이나 공단만 있는 부분이 아니라 여성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제가 간단하게 향후 영상에 추가 내용을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이 출연자금이 솔직히 굉장히 큰 부분이죠. 출연자금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질문을 받습니다. 이제 뭐 사업화, 개발 지원 사업, 그리고 R&D 개발 지원 사업,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예비 창업 패키지라든지 뭐 이런 바운더리들이 전부 다 출연자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사업화나 R&D에 대한 자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도 제가 차후 영상에 제가 핵심적인 내용만 담아서 제가 영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런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제가 앞으로도 꾸준히 영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앞으로도 창업, 비즈니스, 마케팅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꾸준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업데이트된 내용을 편하게 즐기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구독과 알람 설정도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